여러분, 그 동도서기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 시간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한국의 유학자들이 한국의 고유한 유교 전통을 계승하면서 서양의 놀라운 성취를 받아들여 활용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였던 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100년이 지났지만 이런 생각은 단지 그때만 머물렀던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동도서기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1999년도에 한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책이 출간됐습니다. 아마 동양철학 책으로서 최초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현대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자, 공자의 유교 때문에 바로 그것이 갖고 있던 수많은 악습과 폐습, 썩어빠진 정치 행태, 가부장제적인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유교로부터 비롯되는데 바로 이게 한국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라고 꼬집었죠. 이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성원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을 받았다는 거겠죠. 이 책이 수십만 부가 팔리고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자 이 유림에서 이 책에 대해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법정 소송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바로 이 책을 둘러싼 논의가 학술적인 토론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던 게 좀 아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그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분위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지금은 너무 흔한 말이 되어버렸죠. 한류. 영어로는 이제 코리안 웨이브라고 하는데 한국이 밀려온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친숙한 말이 됐죠. 대략 2000년 이후 K-팝, 한드, 바로 한드에서 시작되었지만 요즘에는 K-뷰티, 한식, 한복, 이런 다채로운 말들이 언론과 인터넷상을 정말 많이 쓰이고 있죠. 놀라운 것은 이런 말들의 사용자가 단지 한국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2020년 초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거 스스로를 이 동력동자 한 글자로 표현하던 우리가 이제는 K라고 하는 글자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데 단지 한자가 영어 알파벳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동자는 사실 우리가 사는 곳의 동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동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서쪽에 있던 중화의 입장에서 동쪽이라고 부르는 말이에요. 다시 이 서구를 중심으로 동양, 동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쪽은 딱 하나죠. 동해를 그렇게 표현하죠. 아마도 이 16세기 당시 이 조선에서 편찬한 의서, 당시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의학의 최고봉에 있다라고까지 평가를 받는데요. 이 허준이 펴낸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에서 쓰이고 있던 동자, 그리고 19세기에 일었던 거대한 민중적 봉기, 바로 동학, 사상이자 철학이자 운동이기도 했죠. 거기에도 동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이후에 사용된 동양 철학의 동,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썼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동자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K는 이와 다릅니다. 동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의 동서남북, 가운데서 동쪽에 해당한다면 이 K라고 하는 말은 알파벳 가운데서 바로 코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머리글자에서 따왔을 뿐이에요. 따라서 중심이 없습니다. 주변도 없죠. 그저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무언가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 말을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동은 천하를 중심으로 해서 변방인 동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K는 근대 이후에 주권 국가, 정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즉 K를 K답게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오로지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즉 대한민국 사람들과 그 장소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통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컨대 1990년대까지 전통 유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하지만 2020년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해서 정말 우리가 느끼는 현실과 상황이 정말 바뀌어가고 있죠. 세계 여러 나라가 체계적인 방역에 실패했던 데 반해서 한국의 K방역은 이제 세계적인 모델, 표준으로까지 떠올랐습니다. 이 K방역은 일상의 삶과 국제적인 교류와 이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역에 성공한 한국적 모델입니다. 바로 막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성공적으로 방역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어쩌면 2020년도에 일어난 한국의 상황은 지난 100년 동안 서양을 배워야 된다. 이 서구화와 근대화를 벗어나서 스스로 만든 그런 모델이 세계적으로 수용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문화가 단지 서구로부터 수입된 것만이 아니라 고유한 문화 전통과 융합되어서 등장한 그런 한국의 문화를 반영한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통 가운데 핵심이 바로 유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고요. 어쩌면 나라가 망하고 전통이 사라져가는 19세기 유학자들이 꿈꾸었던 바로 동도석이라고 하는 처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전통적인 요소가 얼마만큼이나 작용을 했는지, 그것이 유학이나 혹은 다른 어떤 전통인지, 물론 여기에는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제 서양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길을 개척해야 되고, 바로 그것이 곧 세계의 모범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단지 속으로부터 배웠다, 그래서 그걸 실현했다가 아니라 속으로부터 오지 않은 요소와 속으로부터 온 요소가 함께 융합해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전통에서도, 우리 전통도 함께 고려하면서 우리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성찰하는 일이 이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